지금부터 적경지역 농업농촌 및 권리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그리고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전농 강원도연맹 사무처장 김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을 왜 하는지는 아마 오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올해가 해방 80주년, 광복 80주년인데 지난 80년 동안 남북 분단의 상처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었던 우리 적정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그리고 농업의, 농촌의 권리가 많이 침해당하고 있었는데,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올해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법과 제도를 바꿔서 개선해서 더 이상의 적정지역 농민들이라고 해서 피해 입지 않도록 권리를 규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같이 동참해 주신 국회의원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적정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농촌을 지키고 농업을 지켜온 우리 김포, 파주, 포천, 연천, 춘천, 철원, 양구 등지에서 우리 많은 농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빈동산 안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그리고 일상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는지, 이로 인해서 어떠한 경제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생기는 건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생생하게 들어봤으면 합니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지난 80년 동안 이런 것들이 닫혀있고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 한 번에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한 거죠. 국가 피해, 국가 안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랬었는데, 이번 새로운 정부 출범과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묻히지 않고 농민들의 목소리, 농촌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어떤 식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지,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9분의 국회의원과 그리고 적정지역 레일포럼, 그리고 적정지역 농민의 연합, 그리고 파주시에서 공동 주최를 하고요. 우리 한국 농경신문에서 주관해서 진행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농의장하고 여기 주관하고 있는 한국농경신문 사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고향이 집이 경남 남해입니다. 저보다 먼데 소신 분이 이성원 위원이 더 멋지네, 그죠? 그 폐소 때 농민운동을 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부터 파주지역이라든지 연천에 통일사를 경작지도 하고, 이재강 위원님께서 고생하셔가지고 경기도에서 그때 해가지고 연천에 통일사를 경작지도 지금도 있죠? 예, 농사 짓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열심히 통일을 위해서 또 경작도 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몇 번 방문을 할 때마다 신분증을 내고, 또 사람이 몇 명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시간이 한 30분 세대해가지고 조사 다 하고 들어가고 왔다, 상당히 불편하구나 이런 생각들도 느꼈고, 또 거기에 농산물들이 저는 생각해 그 안에 군부대들 많고 거기서 아마 농사짓는 것들은 군부대 다 팔아주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아마 다 팔아주죠? 아니에요? 얼마 안 될 건데 그것도 군부대 그 많은 인원이 다 소화를 안 해줘요? 예, 그런 거라든지 불편한 문제, 법적 개선이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애쓰시잖아요. 자유롭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도 지었으면 좋겠고, 농산물이 팔로도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얼마 전에 아마 그 뭐 6월달인가? 월말부터 해가지고 그 다리도 공세를 해가지고 꽤 그 고생을 한 줄로 알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전농에서도 국방과학회에 가서 농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더랬는데 당연히 잘 파주에서 잘 해결해 주셔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항상 지켜보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늘 농사 짓는 입장에서 같이 농사 짓고 먼 남해에 있을 때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한 사회생활 할 때, 처음 할 때까지 뭐 전혀 적gem지에 관심이 없었는데 전농을 하다 하고 또 농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아픔들도 느껴지고 저는 그래서 다 걱정을 하고 파주에서 그 연천에서 통일경제 사업할 때는 한동안 전국에 있는 트랙터가 다 올라서 농사도 지어보고 했습니다. 그런 힘들을 바탕으로 빠르게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계기가 있을 때마다 뭐 오물풍선이 오고 가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긴장감도 높아지고 또 얼마 전에는 학생기소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국회에 와서 하소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빠르게 정비돼가지고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농민들 불편한 건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런 법적 지위들 그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편하게 농사 짓고 하겠죠. 네. 그런 날을 올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것도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요즘 결산 심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오라고 문자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합동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주 사선 국회의원 윤호덕입니다. 6월 14일 대통령이 열흘 만에 우리 파주에 오셨습니다. 접경 지역에 오셔서 대북방송, 배난방송 때문에 매우 괴롭게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듣고 또 해결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좀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여러분들 이제 농업하시는데 이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와서 이렇게 보고 또 간담회하고 그러면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특별히 우리 파주에서 많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평화회가 이미 3분의 1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평화를 더 중요시하는 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3분의 1은 이루어졌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그 김상기 전국 친환경 농업협회 회장님께서 이 주최를 잘하셔서는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오셨어요. 특히나 적경지역 국회의원 포럼은 17분이 좀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계셔요. 그래서 적경지역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논하고 법적, 제도적 또 예산 문제들을 수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많이들 참여하셨고 특히나 우리 박선원 의원님은 지금 국방이신데 국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나왔다는 것들에 대한 통제가 심해서 제때 시기를 놓칠 때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이 말씀들을 듣고 꼭 해결해 주실 거라 보고요. 또 우리 행안위 수석의 의원님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또 등등 많은 분야의 의원님들 자체를 모신 것 자체가 관심을 갖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나머지 3분의 1은 저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단순하게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만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에너지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관계된 특별한 농업 이런 것들이 더 보상책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이성곤이고요. 여기 윤호덕 의원님이랑 또 박정원 의원님이랑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접경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접경 지역 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우리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박사야 의원입니다. 우리 김포시 농민의 추병종회를 비롯한 우리 김포시 농민회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향이 김포인 것도 있지만 군 생활을 저희 파주에 대성동 마을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7년까지 대성동 마을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태어나서도 그렇고 지금 국회의원을 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젊은 시절에 대성동 마을이 제일 가까운 데 아닙니까? 접경 지역 중에 제일 가까운 곳이 판문점 바로 옆에 대성동 마을이어서 어떻게 농사 지으시고 어떤 고민과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평소에도 많이 주시지만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다시 듣고 이런 어려움들을 제도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의원들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개선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앞에 인사말은 참고해 주시고요. 보니까 57페이지에서 8페이지 파주 농민의 공동대표인 이형일님께서 요구한 6가지의 문제점과 5가지 요구사항, 4가지 요구사항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덕 의원님이 제 완전히 직계 선배인데 반드시 와서 들으라고 해서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국회 국방위에서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강화도와 파주에 대해서 북한에 정말 귀신 소리 온갖 배성이 섞인 그런 대남 확성기 차단하기 위해서 합참의장에게도 질의하고 했었는데 그건 이제 해결됐습니다. 이제 북에서 오는 위험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생활권, 생명권, 농업권이 보장되고 무엇보다도 재산,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그러한 접경 지역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행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호덕 의원님, 박정 의원님과 함께 또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의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은 조그만 거라도 꼭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접경지역 매일 포럼에서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경기도 일산의 국회의원 이기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 더운 날 국회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 더위에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저는 접경지역 인근 지역입니다만 지역구로 두고 일산에서 국회의원하는데 저는 접경지역이 대한민국의 생태와 평화 그리고 농업의 전진기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이 단순히 통행이 편해지는 그 정도의 땅이 아니라 앞으로 평화 한반도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농업의 중심지, 생태환경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시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지사할 동안에 경기도 병합부지사할 때 연천에 개인지 안에 9만 5천 평 평화농장을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1년 걸렸습니다. 국방부지사 차원에서 평화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만들고 지금도 연천 농민회에서 동일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심게 할 때마다 또 추수할 때마다 같이 가서 제가 농장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때 만들어주면서 경계 초소를 농장 뒤로 좀 하자고 협의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허락은 안 해주는데 아마 박선원 의원이 그걸 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뭘 내용을 심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농사 짓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 평화입니다. 평화가 일상사가 될 때 겪기 위해서 진짜 통제와 긴장 속에서 고통 속에서 농사 짓는 것이 이제는 정말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그런 나라에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많은 결론들을 가지고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희망으로 그리고 또 실천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끝까지 함께 해주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적병지역인 파주시 부시장 최명관입니다. 오늘 저희 김경일 시장님께서 오셔서 같이 좀 참석을 하셔서 좋은 말씀을 같이 논의를 하셨는데 다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적병지역 농민의 회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적병지역 농민 권리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파주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 적병지역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의 농민들은 경작지의 감소, 자연재해, 군사적 긴장 등의 문제로 농업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적정지역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적정지역 농민 여러분께서 정성과 헌신으로 갖고 오신 삶의 터전이 더욱 소중하고 값진 수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주시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칠 수 있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윤병선 교수님의 진행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19일 적극경지역 농민권리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은 저는 오늘 그 주간사인 한국농경신문의 논설위원이기도 하면서 건국대학교 지금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유엔에서 농민 권리 선언이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이 세계적인 어떤 그 흐름과 관련해서 농민 권리의 어떤 그 사회적 의제화, 확산과 관련된 포럼이 만들어졌고, 이제 그것이 세계 농민 권리 선언 포럼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때 그 대표를 했었었고요. 지금은 김정열 전현웅 그 공감 공동체 관련 이제 전 사무총장이기도 하면서 디아카베시나 국제조정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김정열 또 대표가 또 맡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그런 활동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농민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항상 이제 수탈의 대상, 착취의 대상이 됐었던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그동안 이제 그 농민으로부터 빼앗아 왔었던 이 권리를 농민의 품 안으로 돌려줘야 된다. 종자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것, 생산과 관련된 것, 토지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지역 내에 있어서의 발전에 대한 참여에 대한 부분의 문제, 그리고 그림자로 취급당하고 있는 여성 농민에 대한 권리를 회복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이제 그 농업이 우리 사회에서 지니고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피해자적 입장을 갖다 이제 개선해내는 것, 이제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적경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수탈의 어떤 그 대상이 농업, 농촌, 농민이면서 또 적경지라고 하는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사실 이제 그 이중의 수탈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속에,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 농민들을 스스로는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이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분에 가까운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오셔서 이러한 적경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조적인 이제 그 내적인 어떤 그 응집된 이 문제점들을 나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만 하더라도 사실 오늘 토론회는 이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살아오시면서 생활의 터전이었던 농업 농촌 속에서 이제 느끼셨던 여러 가지 이 가슴에 맺힌 부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토론회 예정은 4시까지로 되어져 있긴 합니다만 프로에 계신 여러분들의 말씀도 좀 듣도록끔 하는 이제 그래서 그 계획보다는 조금 늦게 이제 그 끝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간단하게나마 이제 말씀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좀 메모를 해 주셨다가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두 분의 주제 발표와 두 분의 이제 그 피해 사례 그리고 이제 5분의 이제 토론으로 이제 그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그 발표를 해 주실 하승수 변호사님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유엔 농민권리선언 포럼의 운영위원이면서 지금 홍성에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농촌에 있어서 농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해낼 것인가 그리고 일종의 폐기물 처리장화 되고 있는 이제 그 농업농촌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이렇게 아주 그 발로 뛰는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승수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에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발제 제목이 접경지역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인데요. 사실은 제가 발제문에도 써놨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접경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농민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토론회가 마련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직접적으로는 아마 올해 4월에 있었던 그 통행제한 문제 때문에 아마 이 자리가 만들어진 면도 있겠지만 사실 그 통행제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각종 영농활동, 농사활동에 대한 제한들이 가해졌던 부분들 그리고 지뢰로 인한 위험들 또 농산물 판로의 문제들 여러 가지 그동안 접경지역 농민들이 제기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좀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야말로 법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아마 첫 번째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 내용도 완벽한 것은 아니고 오늘 토론을 또 바탕으로 더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제 발제문을 통해서 제시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논의만 하고 끝내지 말고 정확하게 어느 법을 어떻게 고칠 건지를 논의하자라는 게 이제 제 발제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뒤에 법조문, 법 개정안까지 제시됐기 때문에 오늘 논의가 좀 실질적으로 앞으로 정말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집 35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대한민국 헌법의 몇 가지 조항들을 쭉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걸 인용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 과연 이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맞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제되는 사회에서 살다 보면 흔히 우리가 어떤 권리를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고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당연히 접경지역 농민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조항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현실이 이런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접경지역 농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을 던져봅니다. 11조 1항은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어디에서 농사짓든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유 없는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최대한 모든 국민들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은 할 수 있지만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하나예요. 법률로서. 이 말은 뭐냐면은 과도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자의적인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법률로서 제한한다는 말의 의미는 국민의 권리가 특정한 주체, 특정한 기관이나 특정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 2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 필요에 의해서 그걸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적정지역 농민들에게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지금 적정지역 농민들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비교해 보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바꿀 것인지 사실은 적정지역과 관련된 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살펴볼 법은 적정지역 지원특별법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에서 소관입니다.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것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 법률입니다. 두 가지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정지역 특별법은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고 이 법이 제정된 것 취지 자체가 사실은 적정지역에 사는 주민들 삶이 굉장히 열악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서 2000년에 만들어진 법이 적정지역 지원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2008년에 기존의 세계 법률을 통합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을 만들 때 밝힌 입법 취지가 36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이 입법 취지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현재까지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겠다. 사실은 이런 취지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군사시설보호법 등 세계 법률을 통합해서 지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입법 취지 자체가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입법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36페이지 아래쪽부터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적정지역법과 군사기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적정지역법에서 말하는 적정지역이라는 건 사실 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봐주시면 비무장지대나 국방관계선과 있다, 그러니까 직접 연접해 있는 시군도 적정지역이지만 그 외에도 이제 고양시나 양주시, 파주시, 순천시, 송도시 같이 직접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나 국방관계선과 연접해 있지 않은 시군도 지금 적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비무장지대 내 집단 취락지역도 이제 적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적정지역은 상당히 좀 광범위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군사기지법상의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에 관해서는 군사기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료집 38페이지 봐주시면 크게 보면 이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두 가지가 지정되어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통제보호구역입니다. 통제보호구역에는 민간인 통제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통선 이북지역, 민북지역이라고 불리는 민통선 이북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부터는 300m 이내를 또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적정지역과 보호구역에 관한 법조항이 있고 3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그러면 이런 적정지역이나 보호구역에서 농업에 관한 조항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적정지역법 같은 경우는 농업에 관련된 조항이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적정지역법 25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농림해양수산업을 지원하는 조항입니다. 근데 지원하는데 사실 그 지원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주로 기금 지원이라든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효성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3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만 내년 1월 23일부터 군급식 기본법이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적정지역에 있는 부대, 대규모 급식이 있는 부대는 해당 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역시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 조항에 의해서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군급식 기본법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얼마나 실행 가능한지는 이제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기지법은 이제 주로 영농을 위한 출입허가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영농을 위해서 출입허가를 받아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40페이지 봐주시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금지를 전제로 한 출입 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자의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 법조항 자체가 이제 통제보호구역, 특히 통제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금지를 전제로 하고 금지를 해놓고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허가제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적경지역법과 군사기지법을 한꺼번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대폭 변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도 많고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좀 바꿔가지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40페이지부터 봐주시면 현재 있는 법들은 조금 전에 제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만 이 법을 만든 입법 취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법 활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경지역법 자체가 어떤 적경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주민들의 복지 향상 이런 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런 지속가능 발전이나 복지 향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리고 군사기지법 같은 경우도 법 자체의 목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취지 자체가 토지이용 불편 해소라든지 재산권 보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개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42페이지 봐주시면 일단 적경지역 지원특별법은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 적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적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이런 적경지역 농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좀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도 이 적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면 그러면 정부가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영농활동 보장 그리고 안전보장 문제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좀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전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42페이지 아래쪽에 제가 25조 1을 신설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적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도 담고 지켜지도록 하자라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25조 1항을 보시면 국가는 적경지역 내 농지에서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2항은 지뢰로 인해 영농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3항은 군사활동 독립을 위해서 영농활동에 제한을 가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 거치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경지역법에 명시를 하고 그러면 이 명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발전 종합계획에 담는 그런 식의 어떤 적경지역법 개정을 제안을 드립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군사기지법 같은 경우에도 선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 그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 과도한 출입 통제 또 자의적인 출입 통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다면 이렇게 통행 제한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도록 영농 활동을 위해서 출입 허가를 받은 농민들에게 사전 통지하는 사전 통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군사기지법을 좀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이제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9조 2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9조 3에서는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관군 협의체를 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협의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협의체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협의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할 부대장 등이 영농활동과 관련된 고충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군 협의체에서 이렇게 법으로 다 일일이 세세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한 부분은 이 민간군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협의 틀을 만들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출입 통제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군 협의체를 법적 근거를 갖는 민간군 협의체를 만들도록 하자. 그리고 만약에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영농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그 손실보상 조항에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하자라는 게 44페이지 보시면 지금도 손실보상 조항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제한된 내용
제한된 경우에만 손실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농활동에 대한 출입 통제나 영농활동 제한으로 인한 조치, 그럼 당연히 그건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보상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니까 이 군사기지법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접경지역법과 이 군사기지법의 개정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제안을 드려봤는데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국회에서도 검토하다 보면 또 더 많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오늘 제안드린 내용을 좀 기초 초초안이라고 생각하시고 국회에서 좀 빠른 논의를 해서 접경지역 농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농사짓고 정말 국민으로서의 행복부권과 인권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부분부터 이렇게 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민간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제도적인 어떤 틀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농민들의 어떤 의사가 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구축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접경지역 내에 있어서의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일종의 이제 군부대 조달과 관련해 가지고서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것이 정책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안도 주셨습니다. 참고로 23년도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는 접경지역과 관련된 군부대의 급식 조달과 관련해서 먹거리 통합지원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는 수의 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까지도 법률 안에 이제 잡아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다면 우리가 이제 접경 지역 내에 있어서 농민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적인 조달 체계로 이렇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화천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군부대의 급식까지는 아직도 가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지혜를 모아놓긴 했지만 나름 어떤 실행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이제 더욱더 이제 분발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하변화님께서 또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국 한국 친환경 농업협회 회장이시거든요. 근데 지역에서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기 회장님 박수로 말씀 청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파주로 농사지러 내려간 지 25년 됐습니다. 25년 됐는데, 내려간 인연이 결국은 평화나 혹은 지속 가능한 화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접경지에서 사는 농민들이 평화롭게 농사짓고 그리고 지난 80년간 피해받아왔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상받을 건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피해보고 있는 내용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강원도, 경기도 이제 두 분 나오셨지만 저는 시간을 좀 줄여서 훨씬 더 플로어에서 많이 청중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따라서 저는 통일운동, 평화운동을 생각했던 사람은 아닌데, 농사짓는 곳이 파주다 보니까 매일 보는 게 철책선이고 또 매일 접하는 게 이제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들이 아주 애절하고 절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평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일상적으로 좀 맞이할 거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크게 느껴졌고, 아마 지금 이제 형님들이나 같이 오신 이제 농민분들 같이 뵈면 사실 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왜 내가 갖고 있는 우리 땅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통제를 받고, 제가 이제 버스에서 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에 창고를 짓지 못하고
그 창고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민통선 외부 지역의 땅을 제가 조금 샀어요. 창고 짓기 위해서. 이런 경우까지 발생을 하는 것을 뭐 저도 좀 느끼기도 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지면서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농사짓고 있는 농산물, 이제 여기 군사보호법이나 양승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접경지 특별법이 그곳에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요청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접경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지만 우리가 항구적으로 해가야 될 부분들은 평화를 지속시키게 만드는 것이 접경지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분단이 그곳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이 그 가치를 담아서 훨씬 더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달 수 있는 통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주요하게 좀 내용을 좀 담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48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 접경지 농민 권리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화해와 평화다. 이건 사실은 제목 속의 결론이 이미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농사짓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농사짓는 과정이 평화로운 과정이잖아요. 평화로운 농업을 하는 건데, 이것이 저는 그 결과물로 그 피해를 봤던 농민들이 그 피해가 국가로부터 지속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접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원활하게 소비되게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내용이 좀 뭐 이건 좀 축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접경지에서 어렵게 농사지은 농산물, 제가 이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농이 만나는 곳, 그리고 남북이 분단된 곳을 소비자가 접근해서 그 환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느 나라,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어떤 것을 꿈꾸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합의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에게 좀 빠진 것들이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 속에서 발제를 좀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피해 사례에 대해서 조금 우리 현장에서 나오신 이제 파주의 이제 이영일 대표님하고 철원의 김용빈 부회장님 계신데요. 김포에 한 분이 더 좀 하실 수 있도록 권철기 농민께서 조금 더 그 피해 사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포 먼저 나오셔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할까요? 네. 예, 말씀 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이쪽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집은 김포시 하성면이라고 약 철책선하고 300m 정도 떨어진 후방에 살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한국재산관리공사라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국방부 땅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 그렇게 행정이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도 지난번 약 한 1200평 정도를 쓰는 걸로 봤을 때 5년 전에 쓴 땅을 2025년도까지 860만 원을 부과시켜가지고 앞으로 쓰려면 쓰고 쓰지 말려면 이 돈 내고 끝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쓰게 되면은
평당 800원 정도 되는데요. 전 밭에 다 농사를 만들 잡으시지만 거기 민통선 마을 안에 철제소 한 300m 거리밖에 안 되는 데서 지금 사실 뭐 hun적분이 아닌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사실 그냥 서봤지만. 그런데 평당 800원 정도 돈을 밭농사를 내고서 농사를 짓게 한다면 누구 하나 뭐 질사도 없겠지만서도 너무 힘들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련된 피해 사례 부분은 이제 또 싸게 해서 좀 이렇게 따로 좀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또 말씀이 있으실 테니까요. 그때 또 청해 드립니다. 그러면 마무리 좀. 네, 그 접경지 그 농업을 하는 곳의 현실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군으로부터 이제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그 통제의 내용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 이제 하성면의 어떤 농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 미확인 지뢰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매년 경기도, 강원도, 특히 강원도가 지뢰 사고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임의로 군에서 그냥 설치하면 출입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건 군사기지법과 관련돼 있다. 이제 아마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잘 몰랐던 내용인데, 실제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군에서 설치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지금 저는 배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배농사를 지으면서 매년 이제 냉해 혹은 뭐 태풍, 폭우로 인한 피해들이 발생하면 그 주간에만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간에도 뭔가 조치를 취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할 수가 없고, 그 일들이 그 순간에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일기는 늘 변하고, 그리고 그걸 미리 등록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 농지에 가서 내 농작물 관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부분들을 누구에게도 이제 하소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 어부님들이 선단에서 3분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말라리아에 그 모기에 감염이 되셔서 못 오셨다 그래요. 말라리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민통선 지역에서만 주로 발생하는데 참 특이한 거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농민들, 그 어부님들 3분이 참석 못해서 그 어민들의 피해도 심각한데, 그 어민들의 피해를 보면 남북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면 북한 소유의 한강댐에서 방류를 시작하면 그 남쪽 지역에 아무런 뭐 홍수에 대한 대책과 관계없이 물에 잠기는 그런 사실들이 좀 발생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밀물이 올라올 때 수많은 쓰레기들을 어부들이 다 치우게 되는 어떤 그런 현장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법과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다 좀 약하고요. 실제로 이 접경지와 관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230만, 그리고 이제 강원도 보니까 강원도 관내 14만 정도가 살아가고 있는데, 총 합쳐서 250만 명 정도가 접경지 농업을 이제 함께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러면 농사 지은 결과물로 어떻게 평화를 맞이하고 평화를 일으켜내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5번, 6번 이렇게 담았는데요. 사실은 접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접경지라고 하는 곳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이 원해서 된 건 아니지만 통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환경이 보존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어류, 곤충류, 파충류, 뭐 조류 이런 거로 해서 생태 보호종이라고 하는 종들이 한 60여 가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농민들은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진 않지만 농사 짓는 것 자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밥상 혹은 저는 평화밥상이라고 칭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산된 농산물 혹은 그 가치를 소비하는데 우리 오늘 이제 적경지 농민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첫 토론을 하잖아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이나 분급식 혹은 본고급식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늘 이제 파주시 부시장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 지방정부, 뭐 중앙정부, 국회의원님도 함께 하고 계신데 제도적으로 평화가 항구히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평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들을 어떻게 완성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용들을 농산물을 생산한 농산물의 일부 가치를 담아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평화기금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합해서 지금 농민들이 겪고 있는 그거는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그 접경지에서 어렵게 생산하는 농민들의 삶의 그 어려움도 풀어주고 그 농산물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평화 소비 혹은 평화 밥상을 차려가는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일상에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어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논의가 좀 더 진척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드리는 자리를 더 마련해가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단의 땅이잖아요. 분단의 땅이고 분단의 땅에서 농사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평화의 전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씨앗, 통일의 씨앗도 그것에서 뿌려내고 그냥 분단된 철새에서 농사짓는 사람들만이 아니 그렇게 이제 평가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통일을 좀 준비하고 평화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주체적인 농민의 활동 이런 활동으로 좀 거듭나고 그런 지원들을 각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함께 그 법안에 좀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담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발제 원고를 보면은 회장님이 꼭 시인처럼 발제문을 많이 좋은 가슴이 이제 먹먹해지는 그런 글귀들을 갖다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달리 해석하면 적경지는 평화의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이 적경지가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 자체가 이렇게 평화가 깨진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평화의 시작점에서 농사 짓는 농민분들의 삶이 더 평화스러워야 될 텐데 어떻게 본다면 그 평화를 일구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온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제 불합리한 부분들이 이 아픔이 이 평화의 땅 속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확인하게 되거든요. 제가 미리 그 두 분의 피해 사례 이영일 선생님하고 김용민 선생님 준비하신 글을 갖다 보면서 이제 그러한 또 이 먹먹함이 이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피해 사례와 관련해서 이영일 공동대표님 말씀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김용민 선생님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이런 경우가 있냐 그랬는데 우리 김상기 상국장은요 전국 친환경 협회 회장이면서 우리 그 농민회에서는 사무국장밖에 못 시켜줬어요. 그리고 못 줘요. 저의 비밀 사례는 이제 좀 제가 좀 묻겠습니다. 먼저 공동 주최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 적경지 시장님들과 주관해 주신 농정신문 토론에 제안한 파주 농민의 김상기 사무국장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전방에서 운동을 한 지 어느새 5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파주의 전방 지역은 1973년경 박정희 대통령이 식량의 자급자족 정책을 펴면서 전방을 휴양농지를 정부에서 개간해주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곳입니다. 저 또한 영농활동을 하던 중 1984년 정부에서 개간해준 밭에서 나온 지뢰에 나의 오른손과 다리를 그 자리에 묻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이상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남긴 참혹한 현실이며 국가가 매설한 지리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은 명백한 공적 죄였습니다.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적절한 대상이나 지속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국가는 기억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잊혀졌습니다.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확인된 지대 피해 사고자는 1271명과 폭발물 사고자가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대 피해 보상을 해주었는데 저 역시 보상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도 폭발물 사고자와 일부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이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을 폭풍한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 우리 정부가 지대 피해자들에게도 폭풍한 계산법으로 보상해 준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정부가 과거 세월호 사고나 제주 항공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에서 보여준 태도처럼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만큼 국가가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문통선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전복 농사라는 이유로 후방지역 농민들보다 훨씬 많은 노동력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입 통제와 시간 낭비입니다. 문통선 지역 출입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문통선 내 주민이나 직장인들은 출입 신청만 하면 프리패스를 내어주고 초소를 그냥 통과하는데 농농민들은 몇십 년을 출입하였어도 신분증 확인하고 접수하는 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루 10분씩만 지체해도 누적되는 시간이 많은 것이며 이는 인건비를 낭비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영농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야간에는 영농활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수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개화기의 냉해 예방을 위해 밤에도 영농활동을 해야 하는데 야간 출입 통제로 관리가 불가능하여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도 감내해야 합니다. 셋째, 영농비 부담입니다. 문통선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후방지역 농민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농기계와 장비를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출입 절차로 지체되는 시간 낭비로 인해 자금량 손실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농비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결국 농민들은 매년 더욱 커지는 비용을 감수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는 농업 생산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철조망과 미확인 지대입니다. 군은 문통선 지역을 미확인 지대라며 과도하게 많은 철조망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농지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강에서 어로 활동하는 분들이 어려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선 동력 제한, 운무 발생이나 비가 와도 출입 제한, 극심한 어민 감시와 통제로 어민들이 스트레스가 심각하고 생계 소득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개발 행위 제한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개발 행위 제한되다 보니 각종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부가가치 시설 도입에 장애가 있으며 재반 시설 비용으로 많은 불평과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지뢰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지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고통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지뢰 피해자들이 그들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2. 윤통선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지만 그 보상은 없는 현실입니다. 농민들이 더 이상 희생하지 않도록 윤통선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이나 통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보조나 농농비 지원 등을 통해 농민들이 더 이상 경제적인 힘든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철조망과 미확인 지뢰지대 해소. 군사적인 이유로 설치된 철조망과 미확인 지뢰지대는 농민들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철조망과 지뢰 제거 작업을 신속히 하여 농민들이 안정과 영농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후손들에게 전쟁의 산물인 지뢰를 물려주지 말고 쾌적하고 평화로운 땅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4. 민통선 해제와 재선권 보장. 우리나라 국방 한계선인 비무장부대는 철조망이 잘 되어 있고 CCTV로 감시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민통선이 위기되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자유로운 거주와 이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민통선 지역을 해제하여 농민들이 재산권 보장과 자유로운 환경에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민통선 지역에서 살아가는 농민으로서 더 이상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농민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만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생한 농민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민들이 피해 사례가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민통선 지역 농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전방지역 피해는 사연은 무수히 많습니다만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소 겪으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 또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군사보호구역이 있었었다. 이걸 갖다가 완화했다, 해제했다. 그런 형태로 가지 말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제로 베이스에서 처음부터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이른바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기에 만들어졌었던 그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가 아니라 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이른바 규제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좀 접근해 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래야지 이 부분의 문제가 또 해결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의 문제는 어느 일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승수 변호사님이 이야기했었던 협의체의 어떤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이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규제가 강화됐었을 때는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에게 갔다가 이른바 군사와 관련된 시설이 유유화되어지면서 불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가는 이런 모순된 부분들, 이것을 우리가 김용구 선생님 준비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강원 도연매 농민의 부의장으로 있고요. 초론에서 변호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기도 합니다. 네, 김문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중복되는 건 좀 줄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내온 곳, 이 접경 지역은 한국 전쟁 이후에 잿더미만 남고 또 사는 우리들은 긴장과 또 적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쌓여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연은
각종 동식물하고 개들, 그루미들이 사는 서식지로 변모하여서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그 자연 생태 보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농민들은 북에서 내려온 물로 남쪽에서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도 있고요. 군인들은 또 한편에서 총을 들고 서로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제 그만 싸움을 멈추고 우리 먹거리를 나누면서 사람이 또 남북이 함께 살자는 우리의 그 무언의 외침을 우리가 실천해오는 우리 농민들이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 또 농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운 이중고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내 왔습니다. 정부가 대방농정과 또 농촌을 희생을 담보해서 수출 정책을 한다는 명분으로 농업을 수탈로 인해서 거의 필패화시키고 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전방 접경 지역이라고 해갖고 수입 통제도 어렵고 또 지역 생경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남북 관계에 따라서 영향에 민감합니다. 남북 관계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따뜻해지면 무지갯빛 전망도 쏟아지고 또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반대로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불편해지고 긴장이 완화되면, 긴장이 높아지면 지인들로부터,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들로부터 요즘 괜찮냐고, 잘 지내느냐고 안부 전화를 받는 지역에 살고 있죠. 이런 어려움 속에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민통선 출입을 위한 그 검문소 출입에 대한 불편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아마 그 남북 긴장 관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긴장계가 높아지거나 부대 교체가 되거나 새로운 지휘관이 오면 소수 통제가 매일 그냥 하던 것을 좀 더 까다롭게 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일이 생기죠. 아마 이것이 그동안 많은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서 여러 차례 민통선이 위로 올라간 것이 축소되기도 했고, 또 요새 전산화 시스템으로 대해서 카드 부착까지 좀 하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농철이면 차들이 초소 앞에 줄지어 기다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올 봄이었는데 어떤 그 초소장은 초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나와서 직접 차량을 찾아다니면서 미리미리 점검하고 바로 초소를 통과할 수 있게끔 사전 조치를 취하는 초소장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개인의 모범적인 사례도 있지만, 우리가 같은 제도, 같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례를 보았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만 실제 그를 맡은 사람, 또 높게는 국회의원이고 낮게는 지금 말하는 초소장까지지만 이 관련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지뢰사고 말씀하셨는데 제보도 예고에 이걸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국가에서 책임 있는 보상을 이제는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으로 후만이 그랬지만 보상이라 이름하여 사실은 지뢰 피해자한테 거의 또 한 번에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남들 보기엔 보상이지만 실제 보상의 그 적용 방법을 아주 몰상시키게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 현실적인 과거와 지금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현실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개인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서 그간에 있는 지뢰의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제를 하게끔 책임을 지우는 단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를 거듭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 하도 이제 지체돼서 말씀들을 안 합니다만 우리 접경 지역은 대부분 이제 군사훈련 지역이잖아요. 또 포사격 훈련장도 많고 그래서 이 사격장에 대한 소음과 피해 발생에 대한 것도 좀 검토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대해서 불편함이 반대로 저희한테 어떤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접경 지역에 살면서 수도권에 가까이 있음으로 해갖고 저희도 개발, 발전 이런 그 지역에 대한 열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도 좀 다른 지역처럼 수도권처럼 좀 번화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는데 그러하면서 저희가 민통선이 해제되고 국상되고 이러면서 좋은 면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좀 속된 말로 뒤통수 한 대 맞았습니다. 민통선이 해제돼서 저희가 농사짓기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여기에 그 전국에서 축산, 양돈장 뭐 이런 것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승인허가 절차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 한두 동이 아니고요. 요즘에 그 귀마되고 그 신형 시설로 된 규모가 큰 것이 수십 동씩 단지화돼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요. 아마 이게 전방 지역의 미비함으로 인해서 법 규제의 미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뻥 뚫려갖고 그냥 놀미듯이 들어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 알아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반대한 결과 대부분 막아내고 일부분 어쩔 수 없이 들어왔는데요. 그걸로 인한 피해가 이미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심한 악취가 나고 또 청정 지역이라고 했을 때 다른 데서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난해한 참 난처한 그런 해명을 해야 될 입장에 놓이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뭐 저희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할 거로 봅니다. 민통선 아래 도로들이 열리고 또 개발 행위들이 지고 매립도 막 일어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농사 시설도 들어오면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들은 이제 투기 대상으로 우리 접경 지역을 생각하고 또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때가 되면 무슨 단지 무슨 해서 개발 이런 계획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그 접경 지역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요. 자연생태의 보고라고 지금까지 말씀들을 서로 해왔는데 지난 정부에서 개성으로 올라가는 일본 국도의 국철과 육상도로가 열렸고요. 또 동해 쪽으로는 금강수로 올라가는 철도와 육상도로가 열렸는데 뚫리면서 우리 그 자연생태계 민통선 그 동해에서 서까지 155마일 라인이 이미 동강당만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생태환경 조사라든가 주민들의 의사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고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아주 신속하게 그냥 진행이 됐는데 우려되는 거는 이후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는 도별로 군별로 지자체까지의 도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자연생태계 보호가 어느 적보다도 더 심하게 빠르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훼손될 지역이 지금 우리 접경 지역의 상징으로 보면 신도화지처럼 무엇인가를 그려야 할, 그리기 좋은 백지 상태로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좀 새롭게 해봐야지 않는가 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이 접경 지역의 하나의 우리가 놓친 문제가 뭐냐면 위지인 소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접경 지역 토지 농지를 많이 매입했습니다. 이 개발되는 지역에서 보상을 받은 분들이 이쪽으로 다 땅을 매입하고 막 이랬는데 저희가 농사짓는 입장에는 이 땅이 비싸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수도권에 사는 분들의 입장에 보면 제일 헐한 값싼 땅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지금 지자체에서의 과제인데 아까 우리 저 파주 부시장님도 와 계시다 그러는데 실제 접경 지역의 농지 소유 현황이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 때가 이미 지났다. 저희들이 느낌으로 말하기에는 심하면 70% 내지 80%는 외진 소유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은 뭐냐면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 농사 짓는 분들이 남의 땅 없이는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내 땅 좀 있고 남의 땅을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농사 짓는 현실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제 저희가 소원하는 대로 민통선이 북상되거나 거의 해제돼서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 농지에서도 계속 농사를 질 수 있겠는가?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위진 땅 소유자들이 직접 와서 이 땅을 농사를 짓거나 자기 목표한 대로 개발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분들은 이 땅을 매입한 것이 투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빠른 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만큼 출입이 자유로워지고 민통선이 해제되는 만큼 반대로 우리는 그 땅에서 쫓겨날 위기감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끌어서 좀 제한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요즘에 그 접경 지역에 군인들이 요번에 군사작전상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 군 병력이 줄어들면서 군 유휴 부대, 빈 부대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드문드문 나오는 얘기로는 뭐 캠폰과 이 다 댕겨주고 자산관리 부대를 운영을 해서 매각 조치를 하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방에 있는 군부대들이 우리가 사는 동네보다 더 좋은 자리잖아요. 배면 인산 이렇게 하고 동네 자리 잡기 좋은 자리, 남쪽 편안한 자리에 대부분 군부대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각이 되면 병매에 붙일 건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아마 위지에서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나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또 와서 가져갈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부대와 지자체가 합의해서 지자체에 이양해주는 거를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쫓겨나게 됐는데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토지 공개념이 우리 지역에 시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가 유상 매입을 해서 지역에 사는 농민들한테 임차를 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게 하고, 또 일부분은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이 만나는 어떤 이런 공공적인 시설을 유입할 수 있는 자리, 또 그리고 한쪽은 자연생태 보호로서의 유지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공의 상토로 유지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국가가 헌법에서도 토지 공개를 얘기합니다만 이것이 접경 지역에서 시범 지역으로 한번 시도돼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당장 어려운데, 당장 살기 힘든데 이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번에 그 전 국민들한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원됐고요. 이 중에 도시보다는 농촌을 5만 원 더 지급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농촌 지역에 대한 중심을 좀 더 실어주겠다는 정책의 의지로 보는데,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접경 지역에 우선 지역으로 좀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다행히도 연천의 청산면이 접경 지역이고 이미 그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 지역으로 3년이 시행이 되면서 지역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즐거워하고 지역 경기도 살아나고 또 일정 정도 주민들도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접경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무조건적인 그 접경 지역 민통선 해제보다는 출입에 대한 불편함은 여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완화해서 수월한 소통을 요청을 하고, 또 이것이 민통선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 제도와 관리에 대한 것을
선 조치를 좀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대의 문제에 대한 지적뿐만이 아니라 공존의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김용빈 농민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제 발표 2분 그리고 이제 피해 사례 발표 이제 2분 했고요. 나중에 좀 피해와 관련된 부분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